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로 방통위랑 헌재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민주당이 애당초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게 두 명으로 하는 게 이제 불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법률적으로 두 명에서 하는 게 그 불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일단 그 우리가 방통위 법을 보면요, 네, 의사 정족수,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 다섯 명의 방통위원 중에서 네, 다섯 명이 이제 원래 그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섯 네, 명이 위원회 정원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몇 명이 있어야지만 개의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냥 어, 제적위원회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제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제적위원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제적되어 있는 인원을 말해요. 진짜 무슨 얘기냐? 지금 방통위는 원래 위원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 국회 추천 3명이 추천이 안 돼가지고 세 자리는 공석이고 2명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논리는 이게 원래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어, 2명만 갖고 의결하는 것은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반이 정신에 아니다. 맞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주장을 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제적위원 과반수인지를 따질 때는 네, 그럼 분모가 제적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모인 제적위원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음, 왜냐하면 자, 3명은 추천도 안 됐고 임명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의 소집을 통보를 하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 제적위원은 현재는 두 명인 거죠. 원래는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인 게 맞아요. 음, 그러면 제적위원 2명이 다 출석해서 음, 2명이 찬성해서 의결이 됐으면 그거는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어, 자꾸 야당에서는 그 합의제 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네네. 위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국회에서 야당 추천위원을 추천을 해야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을 네. 작년에 이제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다가 그 음, 임명이 안 된 거를 내세우면서 계속 지금까지 추천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2인 체제를 유발해놓고 그 2인 체제에서 뭔가 의결을 했다고 자꾸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탄핵소추까지 했어요. 음. 2인 체제는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본인들이 추천을 안 해놓고 본인들이 인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그게 이제 위법하다고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그러고서 이제 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되니까 네네. 최근에는 뭐 추천을 하겠다고 또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3명을 그러면 음. 추천하자라고 했다가 어젠가요? 어제 네. 기사 보니까 또 추천 절차를 중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2인 추천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후보들을 지원을 받아서 뭐 11명인가 네네. 지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추리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면서 그 중단하는 사유가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것 같다. 음. 라는데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방통위 자체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무력화시켜 놓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다분하죠. 그러니까 어. 제가 이 방통위 얘기를 할 때는 노상 네네.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 좋거나 싫어서 옹호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관의 작동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국가기관이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방통위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렇죠. 방송만 있어요, 사실. 어. 방송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통신도 있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딥페이크 같은 거. 딥페이크. 사실은 방통위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의결을 못 해요. 어.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서 2인 중에 한 명도 날려서 지금 한 명을 가지고 그러면은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은 할 수 있게 하고 잘잘못을 따져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백보양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인 체제 하에서 무슨 뭐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하는 의결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치면 네. 그런 것들은 개별 사건에서 다투면 돼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해서 그 기관 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사건에서 9대0 나왔죠. 9대0이었죠.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에서 9대0 나온 게 벌써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대0 탄핵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과거에 우리 히딩크 감독 5대0 별명이 있었듯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대0이라고 불러도 네네. 좋을 정도인데 자 문제는
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9대0으로 기각이 될 정도였는데도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은 9개월 하고 한 3일인가 걸렸어요. 작년 12월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최근에 지금 9대0 결정이 나왔잖아요. 9개월 제가 기억이 맞다면 273일이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원래 180일 내로 끝내는 하게 게 되어 있는데 네.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걸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는 탄핵 소추안은 기각이 될 거라고 보고 기각되는 게 또 맞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또 방통위는 일을 못해야 맞는가. 어. 그러니까 기관을 이렇게 스톱시키는 과격한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문제가 헌재조차도 지금 이렇게 멈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달 이제 그 17일에 6년 임기를 끝내는 분이 이제 세 분이나 있습니다. 헌재 이제 그 소장, 그다음에 이영진 재판관, 김기현 재판관에서 세 분이 이제 다 임기가 끝나는데 원래 이제 그 세 명에 대한 게 지금 이제 국회 또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또 추천을 해야 되는 건데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지난 한 2, 30년 동안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근데 구체적인 어떤 뭐 규칙 같은 거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야, 우리가 과반 아니냐? 우리가 두 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가 만약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파행이 돼서 결국에 국회 추천 몫이 안 나오게 되면 헌재 자체도 최소 정족수를 못 맞춰가지고 이것도 의결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네. 부분을 굉장히 저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8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할 무렵에 네. 그런 설이 정가에서 있었어요. 소위 이제 10월 17일 설이라고 해서 10월 17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월 17일이 되면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네. 그때 가서 후임자가 제때 추천이 안 되면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6명만 남잖아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심판 정족수가 7명입니다. 7명. 그러니까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그 결정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6명만 있으면 결정을 못 합니다. 그 기관이 그것도 스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설마 그럴 일이 있겠냐 했고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도 민주당 관계자가 그런 건 부인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점점 날짜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도 녹록치 않겠구나 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은 설마 절대 없어야 될 텐데 네네. 만약에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관 추천에 관해서 자꾸 또 그 고집을 부려서 뭔가 국회가 제때 추천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면 헌재가 스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네네. 그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크나큰 역풍을 맞을 거예요. 저도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다면 설마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지금도 일단 계속 우리가 의원 수가 많으니까 2명을 더 하겠다. 2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지금 얼마나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지를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헌정 네. 관행을 존중해야 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그런 그 국회에 확립된 전통을 무시했잖아요.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다 그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면서 본인들이 독식을 하는 그런 원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이제 머릿수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그 3일 날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판이 이제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법률상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거나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문영배 재판관이. 네. 그러니까 그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한 의사 정족수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아니 그 법률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구체화시키지 않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적위원회 과반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런 거 입법자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천된다고 좀 세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어. 그 지금 방통위가 위원이 5명인데 네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둘, 어. 국회 추천이 셋인데 그 중에 관례적으로 여당 몫이 하나, 야당 몫이 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뭐 3인 이상의 그 위원이 출석해서 개의한다라거나 하고 뭐 4인 이상이 출석해서 개의한다라고 하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야당에게 행정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비토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네. 그 4명 이상의 방통위원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야당 추천위원이 둘이잖아요. 네. 2명이 그냥 안 나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야당 추천위원회 동의를 얻어야만 회의를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의결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 입법자가 물론 우리가 평소에 뭐 국회의원들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는 않고 법안 소위에서는 뭐 전문위원들 얘기도 듣고 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합니다. 이 방통위법 만들 때 그런 규정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넣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 개정하려고 했던 방통위법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지만 개의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 그게 야당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지금 없어요. 입법자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는 반대 해석을 하면은 지금 방통위 법에는 그런 비토권을 부여하는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규정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보셨을 때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현재 방통위원조차도 민주당 쪽에서 추천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도 뭔가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서 헌재도 사실 마비가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도 당연히 마비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또 문제점까지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